상대는 직전 경기 풀세트를 치렀고 20시간의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경기를 치렀으나 세르비아는 그러한 우세를 전혀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보스코비치가 31득점을 기록할 동안 나머지 선수들은 10득점을 올린 것이 최다 득점일 정도로 공격을 보스코비치에게 몰아주었습니다. 완벽하게 몰아주는 것은 체력적인 부담이라고 판단했는지 세트마다 빈도를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패인이었습니다. 빠르게 3세트를 승리하고 휴식을 더 갖는 판단이 나았을 것입니다. 8강 탈락이 기정사실화되었기에 이번 경기 로테이션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탈락이 확정된 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강등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크로아티아와의 승점은 2점 차이로 이번 경기에서 불가리아가 1점만 따내도 수월한 상황이 됩니다. 지난 경기에서 폴란드를 상대로 1세트를 따냈고 공격의 삼각편대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활약했습니다. 전력에서 열세인 것이 오히려 선수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기본적인 전력의 차이에 더불어 공격력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불가리아는 아직 동기부여가 남아있으며 세르비아는 탈락이 확정적이기에 이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프렌도 도전해 볼만한 경기. 첫 세트를 내어주며 경기를 불안하게 시작했고 최근 흔들리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리아가 1세트의 우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폴란드가 경기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스티시악이 19득점을 올리며 팀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했고 많은 선수들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루카식은 좋지 못한 경기력으로 경기 중간에 교체되었습니다. 지난 경기도 많은 교체가 있었고 이미 8강 진출을 확정지었기에 로테이션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경기력이 떨어진 사이 3세트를 따냈고 이후 4세트까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4세트 중반 집중력이 무너지며 10연득을 내주며 패배했습니다. 김다은이 아포짓으로 출전해 17득점으로 많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경기는 미들 블로커 2명이 속공과 서브에서 활약했습니다. 리시브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것과 별개로 서브가 상당히 좋고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처럼 흐름을 잃었을 때 극복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폴란드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폴란드는 하루 휴식을 취했고 기본적인 전력에서 한국을 압도합니다. 한국은 기본적인 전력과 리시브가 흔들리며 1세트를 따내는 것도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다만 폴란드의 로테이션이 예상되기에 한국의 프렌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주차 3번의 경기에서 모두 셧아웃 패배를 기록하며 한 개의 세트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현재 15위를 기록 중이며 이번 경기에서 2점 이상 따내지 못한다면 강등이 확실시됩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10득점 이상 올린 선수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공격력이 바닥을 쳤습니다. 아포지신 선수를 아웃사이드 히터로 바꾸는 전략까지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리시브에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머지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들의 득점력이 매우 떨어져 있기에 이번 경기도 낮은 경기력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브라질보다 범실을 더 많이 기록했지만 나머지 스탯에서는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블로킹이 135로 우세했고 공격 득점도 12득점 더 많이 기록했습니다. 흐름이 좋지 않았던 카라쿠르트오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다른 측면 자원에 더해 중앙 자원까지 공격력이 살아났습니다. 다만 역시나 다른 팀들처럼 8강 진출이 확정되었기에 로테이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크로아티아는 현재 한국, 불가리아 등보다 더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 강등 탈출을 위한 동기부여가 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튀르키예가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상대로 승리하며 8강 확정 지었습니다. 경기 내용은 기대 이하였지만 상대가 한국에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외로 한국에게 고전했는데 측면 자원들의 공격력이 점점 약해지며 상대가 기세를 끌어올렸습니다. 중앙에서의 속공과 블로킹으로 겨우 상대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미 목표는 달성한 상황이기에 굳이 주전들을 내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로테이션이 예상되며 주전이 나오더라도 경기력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주전을 활용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로테이션을 돌리며 서브 자원들을 점검했습니다. 이미 8강 진출이 정해진 상태이기에 경기 자체에 큰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1세트나 2세트를 내어주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다. 그리고 주전을 활용하지 않아도 경기력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도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 위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이며 굳이 주전을 전부 투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 중국의 경기력은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한국에게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서브 자원의 경기력도 나쁘지 않은 편. 하지만 미국이 독일에게도 세트를 내주며 승리했기에 중국도 1세트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크로아티아를 30으로 가볍게 잡아내며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경기 내내 위기는 없었고 세트당 17득점을 내준 것이 최다 실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스탯에서 상대보다 2배나 더 좋은 성과를 냈다. 다만 범실이 크로아티아보다 많았다. 지난 경기는 일부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들이 떨어지는 경기력을 보였고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활약과 부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8강 진출 확정 때문에 이번 경기 로테이션의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 홈팀 태국을 30으로 잡아내며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태국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기에 일본은 최근의 부진한 경기력으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3세트 상대가 승리할 수 있는 찬스를 잡았지만 끈질긴 수비와 코가의 공격으로 인해 점수를 벌리며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공격력이 살아났다고는 볼 수 없고 효율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8강 확정으로 선수들에게 휴식을 줄 가능성이 있고 로테이션의 가능성도 이탈리아와 같이 높습니다. 이탈리아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양팀 모두 8강 진출국이기에 이번 경기 로테이션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주전의 맞대결에서도 흐름이 좋은 이탈리아가 우세할 것으로 보이며 서브 자원이 나오면 더더욱 이탈리아가 우세해 보입니다. 이탈리아의 프렌을 가장 추천합니다. 일본에게 셧아웃 30패배하였고 당연히 8강 레이스에서는 탈락했고 3주차 3번의 경기에서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고 모두 셧아웃 패배를 당했습니다. 홈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지만 전혀 이득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주전들이 꾸준히 경기에 나서고 있지만 체력적인 부담 탓에 경기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브 자원들이 나서야 하지만 이들은 주전보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이 더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경기에서도 주전들의 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의 경기에 패배하며 공격에서도 밀렸고 상대 블로킹에 자주 막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앙 자원을 제외하면 측면 자원들이 부진했고 교체로 들어간 선수들도 극심한 부진을 겪었습니다. 가비오 H가 있는 리시브 라인은 문제가 없지만 공격력에는 확실히 문제가 발생한 상태. 그나마 중앙에 득점이 나오는 것이 브라질에게는 다행입니다. 8강 진출을 확정지었기에 로테이션이 예상되고도 있습니다. 브라질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태국은 홈버프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으며 주전들이 경기에 나서 부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브 자원의 경기력이 좋지 않아 교체로 경기력이 반등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브라질도 주전들의 경기력이 떨어지고 로테이션이 예상되고 있으나 태국은 잡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